형제들이 제촌작용을 해주고 있는데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진짜 멘붕 올 것 같습니다. 자, 농지 강제 처분 실제 상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인 어른이 살아생전에 5명 자녀 공동으로 경상도 토지인 농지를 상독받아 9년째 문제없다가 1년 2개월 전 장인 별세 후 저번 주에 처분 대상 농지 결정 청문 실시 안내문을 받았으나 다른 4명의 형제는 이런 안내문을 안 받고 제 처만 전라도에 사는 관계로 받은 것 같은데 어찌 의견서를 제출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답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살아생전이니까 상속이 아니고 증여받은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형제자매들에게 공통으로 증여해 줬는데 아마 아내분은 전라도에 사는 것 같아요. 제촌작용이 안 되잖아요. 형제들이 제촌작용을 해주고 있는데 강제처분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진짜 멘붕 올 것 같습니다. 어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청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농지법을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강제 처분하기 전에 청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가운데 소유자를 불러서 청문을 합니다. 이때 소명을 잘하면 기회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지법 10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는 농지의 처분입니다. 농지는 원래 식량안보 때문에 꼭 농사를 지어야 돼요. 나라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안 지으면 당신이 안 지으면 뺏어가지고 나라에서 짓겠다는 거예요. 억울하긴 하지만 명분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소작을 금지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작하면 나라에서 뺏어갈 거야. 이 두 가지입니다. 소작을 하면 안 되고요. 휴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조가 농지의 처분이에요. 1조에서 7조까지 처분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 명령을 시국이면 장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거짓으로 농사를 지을 거다고 사놓고 농사를 안 지은 사람, 불법으로 임대한 사람, 이모작이 아닌 경우에 휴경을 한 경우, 그리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이런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이 가능하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딱 내려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6개월 안에 팔아야 되고요. 6개월 안에 못 팔면 공시지가만큼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요. 매년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처분 명령을 안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을까? 농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법을 보기 전에 이번에 개정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처분 의무 명령이라고 1년 동안 기간을 줬어요. 1년 안에 일단 처분해라라고 처분 의무 명령을 내려요. 이제는 처분 의무 명령 없이 바로 처분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사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거짓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은 경우하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1년이라는 처분 의무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강력해진 거죠. 농지법 12조를 보면서 해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분 의무 명령인데요. 11조에 보면 있잖아요. 처분 명령이 내리면 6개월 안에 매도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당신들이 내 땅 사가시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나 공시지가 이하로 사가는 거예요. 굉장히 손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처분 명령 유예가 있습니다.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의무 기간이 1년이라 했잖아요. 1년 안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다행인데요. 자, 처분 의무 명령 전에 청문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분도 청문 안내를 받았잖아요. 다행히 처분 명령 직전은 아니고요. 처분 의무 명령 직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작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 임대를 한 거예요. 가족 간이라도 임대는 불법이다.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를 했으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작용하지 않은 경우는 임대차를 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위탁 경영을 해야 되는 건데 위탁 경영은 해당하지 않아요. 이분은 농어촌 공사를 해서 형제들하고 위탁 임대를 했으면 강제처분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해요. 증여받은 땅을 형제들이 같이 짓고 있는데 강제처분 명령을 받았잖아요.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 형제들 전부가 농사를 안 지었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만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런 걸 보면 농사를 잘 지었는데 불법 임대라는 이유로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앞으로 농지법이 강하게 압박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들게 됩니다. 지금 청문회 기회는 다행히 왔습니다. 청문 때 12조에 따라서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농지를 매도 위탁 계획을 체결하는 경우, 어디하고? 농어촌 공사하고. 두 가지 방법뿐 없어요. 농어촌 공사에게 내 땅을 사가라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농업 경영에 이용하면 됩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한다는 건 첫 번째 자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탁 경영이 있고, 세 번째는 임대하는 방법이 있죠. 임대라는 거는 개인 간의 임대는 안 되잖아요. 위탁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위탁 임대를 하든지 작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청문을 할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증여받았고 형제 자매들이 농사를 지어서 나는 잘 몰랐다. 그러면 앞으로 합법적으로 내가 너무 멀리기 때문에 자격은 어렵다.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위탁 경영을 하도록 하겠다. 소명을 하면 강제처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농지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행정관청에서 위법사항을 들고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지처분에 대한 거는 10조, 11조, 12조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농지관리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소낙비는 피해가야잖아요. 앞으로 한 1년간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농지를 산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취득할 때도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농지관리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이 대신 지어주는 것까지 불법으로 보고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자, 느슨해도 농지법이 타이트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 농지관리를 제대로 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분들이 필요하니까요.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공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